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제목, 삼성전자 때문에 세계 반도체 장비 1위 미국 업체가 한국을 급히 찾는 현재 상황, 역시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큰 문제 없는 듯, 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새학기가 시작되었고 좀 논문 작업 등으로 좀 정신이 없어서 여러분들께 자주 인사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때문에 한 기업의 R&D 본부가 엄청나게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마 전자전기공학, 소재공학, 그리고 신소재공학, 그리고 기계공학 같은 반도체와 관련된 전공들을 좀 이수하시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원서를 한번 넣어볼까 라는 생각을 하는 바로 그 기업입니다. 바로 램리서치인데요.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저 같은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해외에서 근무를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경우 램리서치와 컨택을 해서 꽤 좋은 조건으로 제의를 받아 취업을 하신 선배님들도 많습니다. 자, 그럼 이 램리서치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아셔야겠는데요. 반도체 붐이 일기 시작하는 1980년대부터 세계 반도체 발전과 이윤 창출을 위해 세워진 약 30년이 다 되어가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이 램리서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의 역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반도체부터 현재의 반도체까지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장비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온 업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모든 공정들이 가능하게끔 설비적인 문제를 해결해준 업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 현재는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와 함께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램리서치는 전 세계 약 20여 개국의 반도체 지사가 위치하고 있고요. 근무하는 임직원만 약 10,000여 명에 이르는 굉장히 큰 다국적 기업입니다. 한 해 반도체 장비 매출만 거의 1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램리서치의 연구개발센터를 지사 R&D 센터도 아닌, 그것도 본사 R&D 센터를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옮기겠다는 엄청난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것도 부분 이전이 아닌 완전 이전인데요. 우리나라 유수의 반도체 업체들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기타 반도체 장비, 소재 업체들과 협력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 반도체 시장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이 시기가 참 재미있게도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거죠. 또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 장비 시장에서 탈일본화 하겠다고 발표한 지도 얼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걸 종합해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지 이제 답이 딱 나오시죠? 지금 일본 도쿄일렉트론이 제공하고 있는 설비, 일본이 제공하고 있는 정밀 반도체 부품 소재 등을 램리서치가 일본 업체들을 제치고 슬슬 더 한국에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반도체 세계 최대 생산국이기 때문이죠. 이 시장을 잡으면 램리서치는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부분에서 그 입지가 더욱 강화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생산 기술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을 따라오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은 램리서치는 높게 산 거예요. 앞으로 향후 수십 년 이상 반도체 기술로서 한국을 넘을 수 있는 국가와 업체들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램리서치가 이렇게 우리나라와 앞으로 계속 협력을 한다면 극한의 기술을 우리나라와 협력해서 개발할 수 있고, 반도체 미세화에 있어서 한계에 부딪혀도 단독적으로 어렵게 연구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업체들과 협력한다면 조금 더 빠르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인 거죠. 이미 램리서치라는 회사는 사실 많은 공정에 쓰이는 장비를 생산하지만 특히 반도체 패턴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공정인 에칭, 즉 식각 공정에서 두각을 보이는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반도체 패턴은 점점 더 미세화되고 있고 사실상 3나노까지 개발이 되었지만 그 이하로 추가적인 미세화가 가능하다고 현재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반도체 공정과 전혀 다른 반도체 장비가 필요합니다. 최근까지 사용한 장비와 공정은 이제 못 쓴다는 소리예요. 뭐 쓸 수야 있겠지만 좀 장비적으로는 전혀 다른 장비가 필요한데 이젠 원자 단위로 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아마도 더 미세화하기 위해서 이젠 극자외선 노광까지 활용해서 더블 패터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거기에 방금 말씀드린 원자 단위의 식각, 즉 아토믹 레이어 에칭 장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실제 공정에 원자 단위로 진행되는 공정이 있긴 합니다. ALD라고 불리는 아토믹 레이어 데포지션, 즉 CVD 공정에서 원자 단위의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요. 덮는 것까진 기술적으로 해결했지만 원하는 부분을 아주 작게 원자 단위로 식각하는 것은 아직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현한 회사들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개발하려는 제품들은 이런 장비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랩리서치는 우리나라 업체들의 이런 개발 방향도 노렸겠죠. 또한 이번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해결을 해주려는 움직임까지 보여줘서 더 좋은 상황입니다. 랩리서치의 이런 반도체 장비는 오직 랩리서치 부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일본 소재도 들어가고 미국 소재도 들어가고 우리나라의 소재도 들어갑니다. 이런 소재 하나하나가 모여서 파츠가 되고 파츠 하나하나가 모여서 장비 하나가 완성이 되는데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이번 R&D 센터 이전을 통해 약 80% 수준까지 국산화하겠다는 계획까지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즉 이번 랩리서치 본사 R&D 센터의 미국에서 우리나라로의 이전은 반도체 시장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업체들의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랩리서치가 우리나라 업체들과 협력하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또 하나의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 또한 우리나라로 곧 본사 R&D 센터를 이전하겠다고 밝히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는 이전과 다르게 다시 한번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 품목에서 가장 이슈가 많이 되었던 EUV 포토레지스트, 바로 이 EUV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 투자를 시작한 업체가 이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일본은 완전 새되는 거예요. 수출 규제해왔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랩리서치가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마 아베한테 고맙다고 속으로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본인들 밥그릇을 본인들이 차버린 거죠. 또 미국이 일본과 손을 잡고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해석을 해달라고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미국은 현재 이 반도체 시장 말고도 이미 시스템 반도체 설계에서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설계 쪽보다는 생산, 제조업에 특화된 나라예요. 물론 발전을 하려고 있죠, 설계로. 근데 제조업에 특화된 나라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런 제조업을 해서 미국이 수익을 크게 남기려면 인건비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쉽지 않습니다. 환경적으로나. 미국이 반도체를 먹으려고 했다면 이미 우리나라는 벌써 쓰러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미국은 지금 일본이 자기를 밥그릇 차고 내던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뒤에서 엄청 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오히려 미국 마이크론이 만약 정말 삼성전자를 뛰어넘어서려고 했었다면 반도체 역사적으로 봤을 때 현재 마이크론은 반도체 시장 악화에 따른 감산 결정이 아닌 증산 결정을 했었어야 해요. 만약 트럼프와 아베가 약속을 했었다면요. 마이크론은 반도체 침체기가 시작된과 함께 증산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은
오히려 안전을 택했어요. 감산을 하겠다고 이미 연초에 밝혔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었죠. 특히 또 일본 수출 규제와 동시에 증산이라고 하겠다고 밝혔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은 전혀 그러질 않았어요. 즉 치킨 게임을 못했고 삼성과 겨룰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또 상반되게 삼성전자는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는 자신만만한 표현을 3개 했습니다. 즉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적으로 손을 잡았다는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조금 너무 나아간 방향 아닌가 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구독자 혹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으니 참조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하튼 미국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가 일본이 자기를 밥그릇 다찬판에 치고 들어와 주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을 높게 사서 현재 우리나라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하니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불황이어도 좋은 가격과 좋은 품질을 제공하는 음식점에는 손님이 끊이질 않죠. 바로 현재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